이 종목은 왜 뜨거운 걸까요? 탑7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 시멘트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화제가 됐는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레포트를 내놓은 건데요. B2C 부분, B2B 부분 모두 다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긍정적인 호평 속에 올해 전국 유통채널 110개가 전망이 되고요. 현대, IS, HNS와 합병으로 영업 시너지까지 기대가 되는 이 종목. 현대리바트 현재 강세 시연을 하면서 2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난티인데요. 거래재개 첫날을 맞았죠. 액면가를 확 줄여서 다시 한번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명도 변경된 이 종목. 원래는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아난티로 변경해서 시장에 나타나더니 강세를 기록합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로 묶이면서 아난티 현재 20% 넘는 급등세 9,58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 개선제죠. 나포타가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승인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내년 봄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증권사 입장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움직임과 함께요. 신약에 대한 가치는 재고를 할 필요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이제 대웅제약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18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주 랠리를 재가동하는 걸까요? 오늘 급하게 달렸습니다. 현대시멘트 현재 10% 넘는 강세 움직임 포착이 되면서 51,2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섰고요. 아세아시멘트 같은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남북고위급 회담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타격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평야기조가 연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자 시멘트 관련주가 급하게 랠리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뜨거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창 운명의 날을 맞아서 감리일 첫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세가 장중에 나타났는데요. 40만 원 좀 겨우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 15일, 16일 연속으로 강하게 랠리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살펴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한한령 해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2차 전지주가 오늘은 활기를 펼치면서 강하게 달렸습니다. LNF가 현재 8% 강세 흐름, SK 머티리얼즈도 5% 오름세, 엘코프로, 솔브레인, 삼성 SDI까지 오름세 시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따르면서 현재 19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단 5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갔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 5일째 매수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종목 추적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분과 함께 분석을 해볼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참 좋습니다. 주가도 우상을 하고 있는데 큰 손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을 해봤으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이제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수주 모두 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212억이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123억에 비하면 무려 74%나 증가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타나면서 5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참조하는 윌리엄 오닐이 이제 얘기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특히 4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수주 잔고 또한 2.5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원활히 해외 부분에서 수주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현재 수주와 영업이익이
동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현재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수령이 돼 4분기를 넘어서 5분기까지 연속으로 경영을 참 잘하고 있는 이번 삼성 엔지니어링 만나보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또 MSCI 지수에 편입됐다 이런 소식 들려오는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아직 그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회성 그 재료로서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6월 1일 날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하지만 MSCI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로서의 입지를 현재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충분히 뭐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악재보다는 호재성 재료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더 추가적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종목 좋아요 주실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좋아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했죠. 오늘 장중에도 고점을 찍고 다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지금 역행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좋아요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이 종목 차트도 보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격 라인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 얼마 정도에 가능을 할런지 아니면 목표 주가는 또 어느 정도면 될런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을 본다라면 2만 원대 중반까지도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올라가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선뜻 매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들이 네. 또한 사실입니다.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긴 합니다만 선뜻 매수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직전 고점, 현재 지금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현재 지금 그 직전 고점을 충분히 뚫어주고 어느 정도 저항대로 넘겨졌던 19,000원대 저항대를 가볍게 현재 지금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000원 선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종목의 매수를 들어갈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작게 들어가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작게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 내에 있어서의 그리고 손절 라인이 현재 지금 이동평균선 5일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약 한 20일 이평선이 깨지는 수준에서는 손절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름대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략을 좀 챙겨드리겠고요. 소장님, 이 종목은 어때요? 2차 전지주가 딱하니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한한령이 좀 풀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은 워낙 바이오냐, 남북 경협주냐 인기가 쏠리는 종목에만 수급이 또 몰리는 모습 보여서요. 2차 전지주 그래도 관심 가져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쏠림 현상이 있는 주식들은 뭐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제약바이오도 밸류 논란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이제 우선주들이 또 올라갔죠. 며칠 좀 쉬었던 것들이 이렇게 머니게임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결국 봐야 될 것은 실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한령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나쁠 것으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개선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한령이 좀 해제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 그러니까 한동안 좀 소외를 당했었죠. 이런 소외 기간 동안에 꾸준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모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주식시장이 정상화를 됐을 때는 단연코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다. 뭐 이렇게 말씀 들려오는데요. 나쁘지는 않게 보네요. 글쎄요일까요? 혹은 좋아요일까요? 저는 좋아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이제부터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걸 시작으로 한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서 추가로 또 매수도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고생도 좀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챙겨보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여기 자리를 하고 있네요. 감리위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종 결론은 사실 6월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오늘이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주가는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6월 달에 증선이가 열려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회계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회계라는 것이 주관성이 지극히 강화된 부분들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나름대로 지금 논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에 벌어진 일을 지금 와서 다시 들쑤신다라는 것들,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바이오에픽스를 변환시킨 것들이 또한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당국과 그 삼성과의 어떤 치열한 논리적 싸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도 실토했다시피 이런 것이 결론 내기 전에 이미 시장에 공표함으로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나기 전에 범죄자로서 낙인 찍은 것과 같은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의견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로직스가 39만 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따라서 35만 원 정도의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삼성이 털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회계 논리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내게 된다라면 앞으로 삼성 같은 경우 향후 들어올 수 있는 CMO에 대한 이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좀 견인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삼성 같은 경우 최대한 뭐 벌금을 맞는다 하더라도 일회성 비용의 어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면 본질 가치 훼손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라면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를 털고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하락세를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감원의 신뢰도 하락이냐 혹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짚어볼 종목은 시멘트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몇 종목들은 대북 관련 이슈랑 묶이면서 100%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도 속출을 하더라고요. 북미 정상회담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 기대가 유효할까요? 일단은 조금 그런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들도 이제 나눠야 되겠죠. 순전히 대북의 그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뭉친 주식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본업에 이익이 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라면 플러스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시멘트 관련주들이 이제 후자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관련주들이 이익이 되고 개선되는 그 재무제표들이 발표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이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여기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진다라면 시너지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북한산 모래의 수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로서 원가가 절감되는 부분들로서 첫 번째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시멘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본업에 있어서의 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협이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그 상승 모멘텀까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남북 경협주 그다음에 시멘트주로서의 입장은 앞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감만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 나서도 되는 시점일런지.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뭐 매수는 괜찮습니다. 매수는 근데 괜찮다. 이제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조금 분할 관점에서 접근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탑픽을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랠리하는 종목들 저희가 좀 모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탑으로 선정될까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면서 영업이익 개선 속도가 가파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현재 수급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외에서 차영주 소장이 선택한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간 앵커와 흐름 읽고 돌아오시죠. 네, 미국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 그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0.6% 하락하며 2,445선에서 지금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66% 오르면서 850선 지지한 채 빨간불 켜고 마감을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의 호조세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나 싶었던 대형 IT주들 지금 지수와 함께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각각 1%가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이 등락을 보이더니 지금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0.5%대 하락세 보이며 26만 7천 원 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세는 깊었지만 지금 개별 종목별로 호재성 소식이 있는 종목들의 강세는 눈에 띄는데요. 신라젠이 팩400 일상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6,8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은 강세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 나노스와 메디톡스 그리고 HLB 모두 각각 14% 그리고 0.9%, 1.2%대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5월 17일 목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마감할까 싶었지만 아쉽게도 지금 상반된 모습으로 마감을 해냈는데요. 코스피 지수 0.36% 하락하면서 2,450선에서 코스닥 지수는 0.58% 탄력 유지한 채 85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이 매도세 지속한 가운데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에 1,600억 원이 넘게 매도 규모를 확대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수세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끄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전일 하락했던 종목, 업종들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전일만 해도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 중단 우려감 속엔 출렁였지만 오늘 급반등에 성공해냈는데요. 시멘트주들 현대시멘트 무려 19%나 급등했고요. 성신양해와 아세아, 삼표시멘트, 통양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이외의 건설주들 그리고 전선주, 이외 철도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별로는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반등에 나서줬는데요. LNF도 8% 넘게 올랐고요. 에코프로와 솔브레인도 강세를 이어간 가운데 삼성 SDI가 이 2차 전지 관련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집중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에서 오늘 장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